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전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장비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예산 집행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가 반말을 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며 검사 교체를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에서 하청업체에 현장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오늘 대구에서 올 들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전략모색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거겠죠. 임시회에 이어서 학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가 열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인재 육성, 지역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에 주 목적을 두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는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를 통합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성명서와 함께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장비 구입 과정에도 석연찮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취재진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사업과 입찰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2년 특정 몇 개 업체로부터 5억 9천여만 원어치의 봉제 기계를 사들인 뒤 상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8년이 지난 2010년 구입 가격의 50분의 1에 불과한 1,200만 원에 불용 처리하면서 관련 업체에 팔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보관창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장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를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몇몇 업체로부터 몰아주기 식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3억 3천여만 원짜리 봉제 장비를 조달 구매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입찰을 추진해 특정 업체에게 계약을 미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년 동안 입찰 사실을 자신들의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신청서를 받는 기간을 1시간 정도로 제한해 특정 업체 외에는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입찰 업무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양의 입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 업무가 이제 공백이 생기고 마비가 됩니다. 쌓아놓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홀값으로 처분할 정도라면은 그 기기를 구입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부정편법 행위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무분별한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신고 금액이 종전 신고액을 넘을 경우 세무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30개 역 가운데 28개 역에 이름을 짓기 위해 시 산하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오는 10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고 인권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담당 검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 사는 50살 최모 씨는 지난 18일 공무집행 방해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방을 치더라고. 이래가지고 내라도 화나겠네. 어?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얼굴 벌거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고 물도 먹고. 성폭행범이라 하는 영상 촬영 조사를 하자고까지 했고 모욕감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검사의 태도가 더 고압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어?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어? 자기가 짜증나니까 서로를 나한테 확 이렇게 들면서 그렇게 쳐가면서 그래가 가라고 가세요. 최 씨는 검찰이 전화 한 통과 출석하라는 문자를 출석 전날 보낸 게 전부인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기소 중지 전 단계인 소재 수사를 지시해 집으로 경찰이 찾아오는 등 인권 침해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씨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흥분한 최 씨가 소란을 피워 제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재 수사를 지시했고 영상 촬영 수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했던 판사들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고압적인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아 피의자가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져 사건 추이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칠곡군과 대구시 군위군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79호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해 말 팔공산 한티제 터널이 관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터널 내부 콘크리트와 전기, 소방 등을 조기에 시공해 오는 2015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청도군 금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53살 장모 씨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가 파이넥스 공장 폭발 사고로 비난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엔 계열 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가 발주하고 계열사 포스코 플랜텍이 원청사인 파이넥스 공장 원료 운반 설비의 설계 도면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의 요구에 따라 서너 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결국 재하청업체의 현장 근로자 8명은 지난해 말 2달 동안 추가 공사를 해야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 인건비 1,9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만 해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또 일해난 인구까지 안 주니까 저희들 좀 생계에 참 막막합니다. 이에 대해 원청사인 포스코 플랜텍과 하청업체 측은 인건비 책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합니다. 1,900원 다 수긍을 안 하거든요. 일하는 걸 받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안 나오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요청을 한 거죠. 이들 근로자들은 지난해 말 포스코 건설이 원청인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도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인건비 7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와 또 지역과의 상생을 외치는 글로벌 기업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대한 무리한 단가 후려치기로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단가를 못 받고 20-30% 전부 다운되고 심지어는 그 이상도 다운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부 다 중소기업하고 밑에 근로자들까지 여파가 미쳐가지고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포스코 계열사인 원청사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불러 체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상훈입니다. 이마트가 전국 이마트 내 의류 점포 판매 사원 1,800여 명을 오는 5월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대구 경북 16개 점포의 25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전환 사원들은 앞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의료비와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 수출액은 2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늘었고 올해 수출 누적액은 55억 5천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발간한 총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하민석 현 총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26개 항목 가운데 매우 잘하지 못함이 10개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체로 잘하지 못함도 11개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수회 측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부산시와 공동으로 수송용 섬유 소재 산업 초광역벨트 연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8개 기관이 참여해 수송용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 고속성형 복합 소재 및 수송용 경량 부품 개발 등 세부 과제로 진행됩니다. 2011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35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디지스트 조창희 교수 연구팀이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금속과 실리콘을 결합해 발광 효율을 높인 이른바 플라즈모닉 실리콘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컴퓨터에 적용하면 처리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창희 교수가 주 저자로 참여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